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거금을 기부하게 만든 준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과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에게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7,920만 원을 9차례에 걸쳐 기부하게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윤 의원은 보조금 3억 6,750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42억 7천만 원을 모금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반박문을 내고 기소 혐의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준사기 혐의에 대해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의 욕보인 주장에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세계면 기사입니다. 아베 계승을 내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4일 차기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스가 장관은 16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제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며 이는 아베 총리 취임 후 약 7년 9개월 만의 총리 교체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를 오랜 기간 보좌해온 스가 장관은 외교정책에서도 아베 정권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스가 등장의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의 내각 분위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는 총리로 선출되면 지체 없이 새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그가 맡았던 관방장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에 누구를 배치할지도 주목됩니다. 어제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기존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해당 업주들이 정부 정책에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PC방 역시 방역대책 준수를 조건으로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고위험 시설로 묶여 영업중단 조치가 이어진 업종이 있으며 특히 노래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영업중단 방침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임대료와 저작권 등 고정비만 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폐업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해당 업주들은 정부의 고위험, 중위험 시설의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고 PC방만 고위험군에서 제외한 조치도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코인놀이 연습장 협회 측에서는 정부가 고위험 시설의 영업 손실을 조사해 피해 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윤상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계란을 몇 개 정도 드시나요? 저는 지난 방학 동안 체중 감량을 위해 매일 삶은 계란을 먹었어요. 잠시 다이어트는 쉬고 있지만 지금도 계란은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 계란을 하루 2알씩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계란은 3대 필수 영양소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풍부한 영양소들도 들어있죠.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매일 꾸준히 먹는다면 쉽게 질릴 것 같지만 계란만큼은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은 달걀부터 계란 프라이, 계란말이, 또 라면 끓일 때 마지막에 넣기도 하고요. 어떻게 조리하든 언제나 참 맛있어요. 이러한 계란은 눈 건강에 좋고 집중력 향상에도 좋고 심지어 간의 회복력을 높여줘서 숙취 해소제로도 좋다고 해요.
오늘부터 계란 2알씩 꾸준히 섭취하기. 어렵지 않죠? 아참, 가요불급이라고 과한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줘요. 가능하면 하루에 2개 정도까지 꼭 기억해주세요. 퍼스널 컬러, 개인의 타고난 신체 컬러, 혹은 개인마다 지닌 고유의 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당신에게 제일 어울리는 색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다. 자신에게 쏙 맞는 색깔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퍼스널 컬러가 그런 여러분을 도와줄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자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는 그날까지 퍼스널 컬러를 유형별로 샅샅이 알아가 볼까요? 퍼스널 컬러를 잡지로 만나는 시간, 여기는 퍼스널 컬러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유형은 바로 가을 웜톤입니다. 어느덧 봄, 여름이 지나서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네요. 전국이 울긋불긋, 다양한 색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이죠. 가을 단풍처럼 따뜻하고 풍부한 색상은 가을 웜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런 가을 웜톤은 종종 따뜻하고 매혹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가 떠오르죠. 그럼 오늘 퍼스널 컬러 매거진과 함께 가을 웜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볼 준비 되셨나요? 가을 웜톤의 특징과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부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퍼스널 컬러 매거진 첫 번째 파트, 바로 가을 웜톤의 특징입니다. 먼저 피부는 대체로 탁하고 노란기를 띠는데요. 봄 웜톤보다 좀 더 진한 노란기 있는 피부를 갖습니다. 그러한 노란기는 가을 웜톤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죠. 봄 웜톤이 조금 더 하얗고 맑은 느낌이라면 가을 웜톤은 진하고 깊이감 있는 느낌을 풍겨요. 눈동자의 경우 어두운 갈색처럼 깊고 짙은 계열이 많답니다. 이러한 가을 웜톤의 특징이 잘 드러난 이번 주 매거진 모델, 바로 배우 원빈 씨입니다. 구릿빛 피부부터 짙은 머리카락과 눈동자까지, 이런 원빈 씨를 떠올리면 특히 커피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원빈 씨는 맥심 TOP 커피의 모델이기도 하죠. 원빈 씨의 피부톤과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까지 커피랑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원빈 씨와 커피의 만남, 마치 환상의 콤비 같네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대체로 가을 웜톤이 제일 분위기가 있어서 특히 남자 영화배우 중에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럼 자세한 스타일링은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 알아볼게요. 퍼스널 컬러 매거진 두 번째 파트, 가을 웜톤을 위한 스타일링입니다. 가을 웜톤은 전체적으로 너무 밝지 않으면서도 탁한 색상이 잘 어울리는데요. 옅은 색부터 깊은 색까지 해당하는 톤의 영역이 엄청 넓은 편이죠. 가을 웜톤이 이러한 색상을 잘 사용한다면 차분하고 깊이감 있는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톤을 사용할 수 있어도 모든 색상이 잘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먼저 흰기가 강한 파스텔 톤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색을 사용하면 이목구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죠. 또 선명하고 쨍한 색상도 주의해야 해요. 형광기가 강하고 채도가 높은 원색을 이용하면 색깔만 둥둥 떠 보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을 웜톤에게 어울리는 색상은 주로 따뜻한 계열의 베이스를 이뤄요.
그래서 푸르고 찬 계열은 잘 맞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추천사항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이쯤에서 마룬5의 썬데이 모닝 듣고 온 뒤 계속 이어갈게요. 먼저 헤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얼굴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라 컬러 선택을 적절히 해야 하는데요. 바이올렛, 블루, 금발 등 밝거나 원색에 가까운 색상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무슨 색으로 염색할지 고민 중이셨던 가을 웜톤 분들, 이러한 점 유의해주세요. 대신에 어두운 브라운 계열을 추천하는데요. 그러면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극대화될 수 있죠. 다만 같은 갈색 계열이라도 밝고 어두운 정도는 자신의 피부톤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정해진 특정 색상에 맞추기보단 자신에게 쏙 맞는 컬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패션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가을 웜톤은 조금 톤이 다운된 컬러를 매치한다면 분위기 있는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톤 다운된 베이지색은 가을 웜톤의 부드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죠. 예를 들어 베이지색 니트에 캐주얼한 청바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빈티지한 느낌의 모자나 머플러를 매치한다면 분위기 깡패가 될지도 몰라요. 그럼 에릭남, 전소미의 유후 듣고 온 뒤 브록편으로 넘어갈게요. 컬러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퍼스널 컬러 매거진 브록편입니다. 브록에서는 가을 웜톤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선정하여 색채 심리 검사를 소개합니다. 비록 한 가지 색상으로만 완벽하게 모든 심리와 성향을 파악할 순 없지만 좋아하는 색상을 통해 대체로 그 사람의 정서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가을하면 단풍, 단풍하면 주황, 가을 웜톤에게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따뜻한 주황색으로 선정했습니다. 주황색은 빨강과 노랑의 중간에 있는 색으로 빨강의 강렬함과 노랑의 즐거움이 서로 혼합된 기분을 표출하는 색이기도 해요. 그런 주황색이 예뻐 보인다는 건 매우 개방적인 심리 상태를 뜻해요. 혹은 밖을 향해 자신을 어필해가고 싶다는 적극적인 자세일 수도 있죠. 또한 같은 주황색이라도 톤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빨강에 가까운 주황은 따뜻한 에너지의 상승과 즐거움을 의미해요. 그리고 노랑에 가까운 주황은 편안함과 자연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다면 주황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떠할까요? 쾌활한 성격으로 사교성이 뛰어나 친근한 유형이 많다고 해요. 또 차분히 기회를 기다리는 긍정성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단체 안에서의 성취감을 뿌듯해하는 반면 열등감이 많아 종종 고생하기도 한다고 하죠. 오늘 브록에서 살펴본 내용은 100% 믿기보다 가볍게 재미로 알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럼 퍼스널 컬러 매거진 브록편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따뜻하고 분위기 있는 가을 웜톤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자신이 가을 웜톤인 것 같다는 분들 계신가요?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컬러로 아름답게 물들길 바랄게요.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 그에 맞는 스타일링을 통해 더 나은 나로 발전할 수 있죠. 다만 퍼스널 컬러는 더 나은 나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모두 정답인 것은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보다 더 자세한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알고 싶다면 전문적인 상담 또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추천해드려요. 그럼 다음 주에도 알찬 매거진으로 찾아뵐게요. 조정석의 아로하 들으며 이번 주 퍼스널 컬러 매거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기술의 박성필, 진행의 전 윤상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